안녕하세요. 매공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조태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공시는 조태정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단기 합격할 수 있는 그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 같이 좀 공유를 하려고 제가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타이머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15분 돌아가고 있어갖고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그 빠른 고득점을 위해서 또는 빠른 합격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험이 수월해지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다시 시험이 어떻다라고요? 수월해지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하다. 다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방향성의 근거가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정답률 스펙트럼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정답률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격생들의 정답률을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응시자들이 봤었을 때 나오는 그 정답률을 보는 게 이게 가장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해야 될 때하고 안 해도 될 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어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 쓸데없는 공부까지 하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영어는 범위가 없어요. 다시 영어는 뭐라고요?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안 해도 되는 걸 공부를 해요. 이걸 우린 과잉 공부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과잉 공부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일단 이 정답률 스펙트럼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방향성을 설정하시면 좋은데 전반적인 시험을 어떠다? 수월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혹시 영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 영상을 잘 보시면 됩니다. 또 지금 실강 나오신 이분들은 오늘 오시길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늘 오시길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늘 요 내용들을 정말 다 숙지하고 가시면 아마 합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는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시험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휘가 4문제에서 5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문법이 3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생활영어가 3문제가 나옵니다. 독해가 9문제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이제 23년도 국가직 지방직을 풀면서 우리가 하나 놀라운 사실 발견했는데 쉽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정말 쉽게 내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영어가 뭐가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영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뭐가 어려워요? 실제 시험장 가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두 가지가 사실 우리한테 영어가 걸림돌인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어휘를 5문제를 냈습니다. 어휘를 5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독해를 1문제를 줄였어요. 이건 뭘까 이게? 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야 그냥 해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생활 영어를 1문제를 늘려서 3문제를 내고요. 원래 2문제 나왔단 말이야. 근데 3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3문제를 냈다는 얘기. 이 무슨 얘기일까 이건? 쉽게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문법 어때요? 수능 큰 소리 말씀하셨는데요. 문법 수능할 때 어떠셨었어요? 안 하셨다고요? 네, 아무튼 좋아요. 문법 어떠셨어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이라고요. 토익 왜 망쳤어요? 듣기는 할만했죠. 듣기는 듣는 거 아니잖아. 이게 보는 거지. 그렇죠?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B. 이거 아니야? 근데 문법은 본인이 풀어야 되잖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1문제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는 뭐다? 그래, 쉽게 내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영어는 어떻게 되고 있다? 수월해지고 있다. 다만 이 수월하다는 이 얘기가 나만 수월한 건 아니다. 누구나 다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문턱은 낮아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향성 설정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방향성 설정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가 돼야 된다고?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봐. 뭘까요 여기? 바로 정답률 스펙트럼이라고요. 지금부터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어휘학습법으로 이제 갈 거예요. 자, 어휘는 아까 몇 문제 나온다?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본 단어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본 단어를 암기하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보면은 어휘가 진짜 어려웠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강의를 하는 우리들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봤다. 내지는 이런 단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서울시 7급 이런 문제들 보면은요, 말도 안 됩니다. 거의 이건 라틴어에 가깝고, 저 외국인 강사분들도요, what? 이래요.
이건 영어가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공부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시험이 바뀌면서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23년도 문제 한번 보세요. intimate. 이 뭐랑 똑같다고? close. 이 mate가 뭐야, mate가? 짝. running mate, study mate. 그쵸? 그 mate예요. 가깝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거 나왔다고요. incessant. 우리 seize가 뭐죠, 이게? 중단하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온다. ceasefire 나온다고. 나온다고. 중단하다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요. 뭐다 이거? constant.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뭐 상수란 뜻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너무 많이 갔나? 그다음 hold off. hold 뭐야? hold. 야, 이거 좀 홀딩 좀 해줘봐. 그쵸? 뭐예요, 이거? 그치? 보류하다, 중단하다 이런 얘기라고요. suspend. abide by는요, 우리 단어장에 1번 단어예요. A로 시작했고 abide by 뭐 넣어놔봤거든.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냥 독해할 때, 생활영어 할 때, 문법 할 때 필요한 단어들만 충분히 암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오케이,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직 가면 더 심해져요. subsequent. 이거 독해할 때 보면 진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courtesy. 아유,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그치? 그 다음 bring up, raise 똑같다. 그 다음에 do away with. 이것도 우리 단어장 1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1 어디 갔냐? 이게 1번, 이게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단어들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ransparency, 투명성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외우시면 되지 뭐. 그래서 이건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지 않는다? 어렵고 쓰임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단어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단어만 충실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우리 이제 시험에 이제 다 준비를 시켜드린 겁니다. 제가 데일리 루틴이라고 하는 게 매일 아침마다 보는 모의고사인데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subsequent. 이게 단어장에 있습니다. subsequent following이라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올해 단어장 개정하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작년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단어들 보시면 전부 다 맞춰요. courtesy. 이거는요, 재밌는 게 우리 학원에서 전국 모의고사 보거든요. 거기 저 냈습니다. 그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맞췄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 분명히 전국 모의고사 냈으니까 아마 복습하고 갔었으면 맞췄을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답이 한 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이거 외워야 될 시간에 뭐 하신 거야? 그렇죠? 어려운 거 외우신 겁니다.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행동을 하시다 보니까 정작 시험에 나올 정작 중요한 것들은 간과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뭐 한다? 기본적인 단어만 충실하게 암기를 해준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까 그 파란 단어장 받으시면, 네, 형님, 네, 좀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네, 그 단어장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저것만 보시면 돼요. 저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것만 암기를 하시면 사실 그 안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단어 하나만 충실하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 나왔던 거면 다 넘어갑시다. 다 해드린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게 사실 시험에 나왔던 말들 쭉 한번 모아봤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뭐 flexible.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지방직. 이거 flexible 이건 영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외국어라고 하면 안 되고 외래어쯤 되나? 고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외래어쯤 되나? 이런 거 다 사실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단어들 굳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다만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어디에 있을까? 기출로 다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출로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기본적인 단어를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뭘로 만들어라? 구구단으로 만들어놔라. 다시 그걸 뭘로 만들어놔라?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 구구단 하나 여쭤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26. 이봐. 이러면 안 된다고. 자, 형님, 27은 14. 네, 바로 맞추셨어요. 네, 48은 어려워들 하시네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사칙연산의 기본이 우리 구구단 아닙니까? 모든 그 영어 학습의 기본은 뭐가 돼야 된다? 기본 단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걸 정말 구구단처럼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다 회독하는 게 중요하다. 다 회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회독하시고 가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기초 기본 우리 심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3개 다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또 이것도 보시더니 또 책 팔라고 또 애쓰네. 자, 맞습니다. 책 팔려고 애쓰는 건 맞아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지만 자, 이거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기초 단어는 뭐냐면요. 정말 기초 단어입니다.
정말 기초 단어들이에요. 뭐 expensive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조차 다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정말 중학교 때부터 이미 손을 놨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책 좋은 건 뭐냐면 기초 수거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고득점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기술직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전략 자체가 나는 세무직 준비하는데 세법회계에서는 만렙 찍을 거야. 영어 그딴 거는 한 55점,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거 하나 하시면 돼요.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점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요걸로 바로 시작하시고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직렬은 정말 초고득점을 요구하고 있어. 영어적으로도. 왜냐하면 이번에 봤더니 평균 합격선이 막 92점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거까지 가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건 다 하란 뜻이 아니고 선택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자기 직렬에 맞게. 이게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연구소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 내가 정말 누구라도 다 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춰서 본인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 계시죠?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라고? 이거 뭐 충분하다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본인이 검찰직이라든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준비하고 계시다. 그럼 뭐 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 국가직 교행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평균 92점, 93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본인이 단어적으로 자신 있으면 굳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준비하시면 틀림없이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문법인데요. 자,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정답률 스펙트럼입니다. 다시 뭐라고? 정답률 스펙트럼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답률 스펙트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문법입니다. 아까 이제 어휘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정답률 80% 이상 넘어가요. 88%, 89%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20%, 18%,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8%, 17% 나온 그 문제는 맞춘다, 안 맞춘다? 안 맞춰도 된다. 그건 왜냐면 그냥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25% 이하면 그건 찍어도 못 맞춘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그냥 버리면 돼요. 이 시험은 원래 100점짜리 시험지 아니야. 뭐였다? 그래, 95점짜리 시험지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국의 모든 친구들이 다 5점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얘는 정답률이 거의 항상 50%, 60%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는 35%, 4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다? 여기서 합격, 불합격이 갈린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걸 어찌하오리까?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선생님이 이해시키고 암기시키고 그다음에 회독까지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영어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무슨 암기가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가 안 됐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바로 그거야. 이해가 안 됐다라는 사실. 그렇죠? 그럼 암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안 됩니다. 암기를 해놨어. 근데 또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는 게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이걸 선생님이 다 해주는 게 맞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자, 일단 이해시켜드립니다. 제 강의의 모토는 잘 들으세요. 6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60대 노 교수님을 이해시키겠다라는 게 제 바로 모토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6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60대 노 교수님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겠다라는 게 제 강의 모토예요. 듣고 보니까 그 친구 참 일리 있는 얘기 하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더라고요.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6살짜리가. 저는요 이런 말 안 씁니다. 동명사 이런 말 안 써요. 에? 그게 돼요? 됩니다. 분사구문이란 말은 쓰지만 현수분사구문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전 부정사란 말도 잘 안 써요. 그냥 간혹 한 번씩 씁니다. 근데 분리부정사란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부하다 보면 용어를 이해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음 제가 이거를 암기할 수 있는 암기법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이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말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라자레타 그런 게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라자레타. 그런 암기법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적용하는 거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똑같은 거 반복시켜 드립니다. 뭐 하나 나오면요, 하나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처음에 나왔던 거 똑같이 다시 나오게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듣고 나면 따로 복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따로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수업만 잘 따라가도 어차피 나왔던 게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믿고 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문법 문제는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올해 좀 만화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좀 가볍게 가자고. 그래서 요 안에 그림도 굉장히 많이 넣어놨고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요약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125포인트예요.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이걸 벗어난 문제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정답률이 뭐 20% 초반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건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셔도 괜찮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기본 기심론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여기서 암기 달달달달달 하다 보니까 우린 계속해서 출제 패턴을 잘 맞춰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 맞추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4문제 혹은 3문제 나오면 그건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오늘 저희 카페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카페 가보시면 거기 아마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문법 4문제 다 맞았고요. 문법 3문제 다 맞았고요. 거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문법 하나를 틀렸습니다.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얼마나 공들여서 내가 가르쳤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틀릴 수 있어 감히. 이런 느낌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이니까 선생님만 믿고 가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다. 자, 생활영어입니다. 생활영어. 요거는요 따로 공부하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다시 뭐라고요? 따로 공부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얘는요 시험이 나오는 패턴이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대화형 독해입니다. 다시 뭐라고? 대화형 독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해인데 대화 형식으로 ABAB 만들어놨을 뿐이지 그냥 독해만 되면 답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하나의 패턴이고요. 하나의 패턴은 표현 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뭐 하는 게 맞다? 기본 단어 충실하게 하시고 수업 잘 들어가면서 문법 따라가시는 게 맞고 독해 연습만 철저하게 하시면 이거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번에 들어봤더니 국가직 문제에서 생활영어가 어려웠었다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표현이 몇 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출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미스가 난 건 거야. 이런 쉬운 표현을 우리 친구들이 몰랐던 가슴 아픈 그런 사연 이런 건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겠다? 자, 교재 다 있습니다. 자, 일단 시험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대화형 독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현들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번에 나왔던 이제 아름바이트 이란 요 표현이 이게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I don't buy his excuses. 밑줄까지 그어놨어. 교재에다가. 근데 이걸 틀리고 올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3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시 몇 페이지 정도 된다고? 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 가서 그 4월달 시험 볼 것 같으면 몇 월에? 한 2월에 혹은 1월 말쯤에 준비하시면 큰 문제 없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뭐 호들갑 떨 일이 절대 아니라고. 지금은 일단 생활영어는 뒤로 밀어놓는 게 맞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지방직 같은 경우는 다 대화형 독해로 나왔단 말이에요. 생활영어 3문제가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정답률이? 92, 93, 95. 이게 합격생들의 그 정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응시자들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너도 그냥 가서 맞출 수 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로 더 준비하지 않더라도 대화형 독해는 무조건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표현들, 이게 어렵다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언제 준비하시면 되겠다? 1월에 혹은 2월에 이때 준비하셔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왜? 몇 페이지 정도 된다고요? 다시? 3페이지 정도로 딱 정리를 해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우리 클레이맥스 수업에 다 있다. 중요하다고. 우리 뒤에 이제 연구실장님 뒤에서 좀 쳐다보고 계시다고. 그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표정 얘기해 주시다고. 자, 이번에 독해인데요. 독해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9문제가 나오든 10문제가 나오든 평균 정답률이 자, 놀라지 마세요.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81, 2% 나옵니다. 정답률이.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하고 좀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시험 본 건 수능이 이제 거의 유리하니까. 자, 수능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수능하고 우리는 좀 많이 다릅니다. 수능은 어떠냐면 추론이야. 다시 뭐라고? 수능은 추론이야. 그래서 영어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너의 추론 능력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영어 되니?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써 있는 대로만 읽을 줄 알면 다시 뭐라고요? 써 있는 대로만 읽을 줄 알면 그냥 답을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써 있는 대로 읽을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이 여기에 맞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올해 독해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 한 60 몇 퍼센트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머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애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칭찬을 해요 말아요? 칭찬을 해야 되죠. 자, 자녀가 이제 있다라고 치자고, 있다고 고기를 끄덕이면 안 되고, 자, 있다고 치자고, 자존감을 높여줄 거야. 칭찬을 해요 말아요?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보통 그 상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독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키워드를 잡아요. 자존감. 그렇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된다? 칭찬을 높여야 된다. 그렇죠? 이 글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했던 분의 생각은 이런 거죠. 너 독해를 똑바로 제대로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때 너무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어야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추론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냥 키워드 잡은 다음에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를 했었다라면 여기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하시면 여기선 안 됩니다. 왜? 요거 한두 문제로 우리가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데 그 문제는 뭐다? 정확하게 써 있는 대로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갖고 갈 겁니다. 일단 구문에서 이론 설명 드리면서 손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다시 구문에서 뭐라고요? 이론을 설명하면서 손을 많이 활용해서 손을 많이 써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손이 불편해야 전 머리가 편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 손이 불편해야 머리가 좀 편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를 좀 다쳤어. 그러면 우리 병원 가잖아요. 정형외과 가면 우리 제일 뭐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팔목 좀 이렇게 좀 접질린 것 같아요. 뭐 하자 그래요? 엑스레이 찍어보자 그러죠? MRI부터 찍어요? 곤란한데. 그 우리 엑스레이 찍어보자 하잖아요. 왜 그래요?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잖아요. 손으로 써보자는 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손으로 써보자는 게 바로 그런 취지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너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좀 불편하거든요. 시간 낮쯤 지나가면 금방 합니다. 우리 카페 또 한번 가보시면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을 겁니다. 어이쿠 손독해 엄청 돈 많이 됐다라고. 손독해 덕에 제 독해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불합격을 했다든지 혹은 제 말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이걸 또 욕합니다. 그 친구는 내년에도 또 있어요. 후년에도 또 있어요. 그 후년에도 또 있습니다. 6년, 7년, 8년, 9년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냥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근데 우리 시험은 정확하게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 시험은 뭘 원한다라고? 정확하게 써 있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요거 우리 구문에서 손을 많이 써서 활용할 거고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기신론 독해로 가게 되면 여기선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요령들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빠르게 풀어내고 또 정확하게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걸 검산할 수 있는 과정까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독해도 10문제 다 맞추는 게 혹은 9문제 다 맞추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우리가 다 문제 맞출 수 있는데 올해 이거 좀 바꿨어요. 제가 좀 가볍게 가자고 그래서 700제 아니라 500제로 바꿨습니다. 500제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통해서 구문을 통해서 독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성과 또 요령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의 그 자랑은 하나 뭐냐면 데일리 루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론은 짧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론은 짧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문제 푸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베이직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이였던 과정 같은 걸 익숙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새로운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적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선생님 기심론이 뭡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이거예요.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심화 이론까지 공부하는 그런 이론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심화 이론까지 공부하는 그런 기본서예요. 그래서 기심론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걸 저희는 이론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많이 단축을 시켜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 또 뭐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행정법 하셔야죠. 쉽지 않다던데. 행정학 하셔야죠. 쉽지 않다던데. 세법, 회계 쉽지 않다던데. 오늘 또 나오실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다던데. 요거 그때는 그런 문제들 이제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 자랑이에요. 합격생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또 뭐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항상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인사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문법은 다 맞았고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딱 요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첫 번째 우리 뭐냐면 사마라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마라. 그다음 3은 하라예요. 다시 첫 번째 우리 뭐 하라? 사마라입니다. 이건 네 가지는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뭐냐면 교고비후. 다시 뭐라고? 교고비후. 첫 번째 교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다시 뭐라고? 교고비후입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거 많이 하세요. 교만하십니다. 내가 낸데 내가 영어가 그래도 2, 3등급 내가 나왔었는데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그냥 버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고민은 시험의 범위라든지 시험의 출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선생님 전문가가 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선생님의 전문가 영역을 믿고 가시면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초시생들이 많으시죠? 초시생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초시생들이 거의 많으시죠? 자, 오면 어떤 애들이 있을까? 3시생, 4시생들이 있다고. 그분들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다던데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런다던데 근데 우리 시험은 전부 다 비참해집니다. 왜? 이미 내 앞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누적돼 있으니까. 무슨 말씀 하겠어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딱 우리가 비교 언제 할 거야? 국가직 성적표 딱 그거 갖고 비교할 거야. 지방직 성적표 딱 갖고 그거 갖고 비교하지. 지금은 비교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뭐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다음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계속 완수하십시오.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거 선생님 범위 정해줄 테니까 완수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완주만 하십시오. 절대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자,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자,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복습하십시오. 세 번째는 단어는 끊임없이 암기하십시오. 당연한 얘기들이죠. 이 당연한 얘기를 여기서 잘들 안 지킵니다. 그래서 4년, 5년, 6년, 7년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복습하십시오. 세 번째, 단어 끊임없이 암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미라클입니다. 나라고 하는 기적. 내가 만들어내는 기적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 또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문제들 제가 다 깨우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영어가 나한테 발목이었다면 그거 제가 없앨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합격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시험은 되게 독특한 시험이에요. 시험 한번 합격을 했는데 남은 평생을 보장받아요. 또 중간에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많은 그런 독특한 시험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기적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그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고마운 영어 조세정이었습니다.